자, 이거는 제가 파워포인트에 어떤 지도를 놓고 그 어떤 경로를 색칠을 해 놓은 건데요. 요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제가 만드는 게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길을 따라서 색깔이 칠해지는 요런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요걸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기에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관련된 비슷한 분야들을 좀 추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단 경로를 그려넣게 될 지도를 이제 구글에서 제가 하나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에서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로를 쭉 따라서 뭔가가 이동한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종결되도록 하는 애니메이션을 쓰는 건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이콘이나 그림 같은 걸 하나 넣고 쭉 따라가게 하는 애니메이션은 뭐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콘을 하나 넣어보죠. 아이콘을 넣어도 되고요. 아무 그림이나 한번 넣으면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 같은 걸 하나 여기다가 넣고, 이 그림이 이 경로를 따라서 쭉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면 애니메이션을 클릭하고 애니메이션의 종류 중에 이쪽에 이동 경로라는 걸 쓰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을 놓고, 이거는 지정되어 있는 코스 모양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내가 막 그리는 거니까 여기는 클릭해서 여기가 시작할 거고, 따라서 적당하게 클릭하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선이고, 여기서 종결되게 더블 클릭.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가거든요. 좀 이제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시간을 7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해서 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해서 가면은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 움직이면서 여기가 이제 색칠이 되는 거죠. 쭉 이제 물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를 하나 한번 카피해서 이걸 지우게 되면,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다가 이제 선을 일단 그려요. 선을 진하게 그린 다음에 이 선들이 서서히 나타나게 하는 애니메이션을 쓰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 그림을 그릴 때 선을 그리느냐 도형을 그리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보게 되면 도형에서 이렇게 선을 그리는 거를 우리가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도형 기능을 많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형에서 얘기하는, 이 삽입 도형에서 얘기하는 이 선과 도형은 성질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일단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다양한 그림을 구성할 때는 선보다는 도형을 이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림이 명확하게 수평 수직이 많고 그런 거는 도형 같은 걸 써도 그리는 게 좀 쉽지만, 이렇게 경사가 지거나 약간 구부러져 있는 그림을 그릴 때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선을 쓰게 되는데, 이 선은 나중에 도형처럼 뭔가 좀 조작해서 다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선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선이 분할돼서 쓴다기보다는 이쪽에 여기 그 자유형 클릭을 해서 시작되는 지점을 클릭하고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을 좀 몇 번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선을 그립니다.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어지는데, 선이 좀 굵기가 이 도로의 폭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도형의 윤곽선에서, 이거는 채우기는 안 돼요. 채우기는 선의 두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도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채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일반적인 사각형 원을 쓰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윤곽선 부분에 들어가서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해주는데, 이거보다 좀 두껍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도형의 속성에 들어가서 이 선의 굵기를 더 굵게 이렇게 해주면은 점점 굵어지죠. 그러면 이 정도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이 도형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때 이 닦아내기 애니메이션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뭔가 쑥 이어지는데, 이것도 좀 시간을 좀 늘려서 확인해 보면 3초 정도로 해서 미리 보기 하면은 쭉 가는 게 느껴지지만 요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런 부분. 그러니까 서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아내면서 나타나다가 이 부분에서는 그냥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만 닦아내기 때문에 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다 나타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그럼 여기는 한 번에 다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이런 거를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카피해서, 자, 이쪽에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형 서식에서 이게 자르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선으로 만들어진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 자르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다시 이쪽에서 붙여넣기를 할 때 그림으로 붙여넣습니다. 자, 그림으로 붙여놓고 그림 서식에 가면 자르는 게 있죠. 그럼 요거는 지금 선택창에 들어가서 이름을 보면 그림 1이거든요. 그럼 요거를 함부를 똑같은 걸 복사해서 컨트롤 D. 그러면 얘는 이름이 그림 2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위에다 겹쳐놓고 정확하게 겹쳐놓고 얘는 자르기를 할 때 자르기 요 정도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게끔 하면 되는 거고 요 정도 자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을 또 하나 만들어내서 이번에는 나타내기를 위에서 아래로 나타나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뒤에 있는 원본 그림을 다시 클릭하고 그러면 얘는 이제 그림 1이 되겠고 얘를 다시 컨트롤 D에서 한 불을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겹쳐놓고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이제 3번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얘를 다시 잘라냅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 경계선을 잡아다니면 아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잘라낸 위치에 여기 자석처럼 딱 갖다 붙으니까 그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약간 오른쪽 부분도 경계선을 맞춰줘서 요 정도까지만 내가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그림 1을 쓰면 되겠죠. 그림 1이 제일 밑바닥에 깔린 거니까 이거를 자르기 위해서 이거를 왼쪽 경계선을 쭉 잡아다니면 이제 만나는 부분에서 딱 만나면 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 그림들의 집합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전체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닦아내기를 하는 거죠. 쭉 닦아내는데 자 첫 번째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아내고 두 번째 거는 위에서 아래로 닦아내고 세 번째 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닦아낸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거는 이전 효과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것도 클릭할 때가 아니고 이전 효과 다음에 그래야 앞에 게 완성이 되면 뒤에 게 이어지는 형태를 보일 테니까요.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순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전체적으로 해보면은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애니메이션 창에서 요 두 개가 지금 똑같이 만들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 1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고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좀 빠르게 갔다가 여기는 느리게 갔다가 여기는 느리게 갑니다. 시간 배분이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길이가 비슷하니까 애니메이션 시간이 동일해도 괜찮은데 얘는 좀 길잖아요. 기니까 애니메이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각적으로 좀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약간 여기에서 멈칫거리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이렇게. 그래도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림이 나타나면서 이걸 제가 지도 위에 올려볼게요. 자, 여기 지도만 카피해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컨트롤 A 카피하고 여기 와서 그림을 올려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복사할 때 비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맞춰주고 애니메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절해주면 뭐 문제없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일단 있어요. 근데 금방 설명한 것처럼 이쪽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쭉 연결되는 게 이렇게 좀 꺾이는 부분에서 약간 멈칫하는 느낌도 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지만 조금만 더 정교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아까 제가 선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은 이런 선이 있으면 자, 이 선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애니메이션을 줄 거냐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하면 아까처럼 정교하게 딱 정해진 시간만큼 딱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 그리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뭔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 요게 잉크 리플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리는 거를 제가 다시 그려줍니다. 좀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 가보면 평소에 없던 재생 되감기 메뉴가 생깁니다. 아까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애니메이션에 가보면 요 애니메이션에는 바로 없은 다음에 나타내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 같은 경우에는 없음하고 나타내기 사이에 재생 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재생을 클릭하면 요걸 클릭하고, 자 재생을 클릭해 보면 요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도 지금 2초로 되어 있는데 이걸 5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거겠죠. 지금도 여기 2초로 되어 있네. 자 이렇게 클릭하고 쭉 가면은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패턴을 여기다가 그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다시 카피해서 지도를 붙여넣기 하고, 요 위에서 그리기에서 여기에 펜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내가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내가 어떤 펜을 쓸 수 있는, 디지털 펜을 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면 지금보다 덜 삐뚤삐뚤하게 좀 정교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사람의 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 마우스로 했기 때문에 더 삐뚤삐뚤거리죠. 근데 여기를 무슨 펜 같은 걸로, 우리 스타일러스나 펜 같은 이제 디지털화된 입력 도구로 화면에 직접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삐뚤삐뚤하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반듯하게 그리는 기능은 요게 없어요. 이거를 반듯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잉크를 도형으로 바꿔버리면 그 순간에 얘는 그리기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목적했던 이런 형태의 어떤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을 그려놨잖아요. 그러면은 요 선을 자 이렇게 일단 검정색으로 그려져 있는 거지만 요거를 약간 투명한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을 하고 카피를 해서 자 이쪽에 새로운 공간에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떤 그림 위에다가 올려놓고, 자 이제 네모판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요 도형을 딱 그린 다음에 도형의 테두리는 윤곽선은 없는 것으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그린 그림이 지금 요 판을 맨 뒤로 보내면 아까 그린 그림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요 지금 선을, 우리가 그린 선을 뚫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거는 도형이고 요 그림도 도형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도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다 아는 얘기겠지만 좀 설명을 위해서 도형이 있고 여기에 어떤 도형이 있어요. 어떤 도형이 있으면, 자 도형이 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앞에 걸 선택하고 뒤에 걸 선택하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오려내는 기능이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오려내는 기능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도 자 처음 걸 선택하고 두 번째 걸 선택해서 여기서 빼면은, 병합에서 빼면은 요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빼볼게요. 그럼 요렇게 됩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선으로 그린 거기 때문에 선인 경우에는 뭔가 도형을 취급하는 게 요 공간을 같이 생각하는 게 있다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으로 하지 말고 도형으로 그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도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선으로 된 도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그림으로 생각해 보자,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 번만 더 복사해서, 자 이거를 오려내기 하고 컨트롤 X, 자 붙여 넣을 때 그대로 붙여 넣으면 원본 선처럼 들어가는 거겠지만, 붙여 넣을 때 그림으로 붙여 넣기 합니다. 그러면 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도형인데 얘는 그림이죠.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차이점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미지를 쓰는 건데 요런 식으로 해서 붙여넣으면 요게 다른 거지만 마치 하나로 결합해서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선하고 도형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하나 내려와서 지금 약간 위치가 살짝 바뀌면서 저장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제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요거 전체를 컨트롤 A를 눌러서, 여기를 슬라이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컨트롤 A를 눌러서 카피를 한 다음에 요 새로운 슬라이드에다가 그림으로 붙여넣습니다. 그러면은 따로따로 되어져 있던 게 하나의 그림처럼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의 그림처럼 들어가면 요 메뉴들이 그림을 다루는 메뉴들로 바뀔 것이고, 이 중에 어떤 하나의 색을 투명한 색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요 검정색 부분을 클릭하면 그 부분만 도려내서, 그쵸? 도려내서 여기는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뒤에는 지금 다 비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서 이거를 맨 뒤로 보내면 이렇게 길을 따라간 부분이 이제 투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자, 이 지도에서 요 부분만 투명하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 있는 요 선을 카피해서 이쪽에 이제 붙여넣었죠. 그러면은 요 그대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요 지도하고 요 선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이제 새 페이지로 가서 여기다가 그림으로 붙여넣습니다. 그 다음에 요 그림 서식에서 아까처럼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하고 그 길만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투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지금 다 비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그리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기를 해볼게요. 눌러서 요 하얀 길을 따라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때는 삐뚤삐뚤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쭉 그림을 그리는데 속도나 그런 것만 좀 신경을 쓰고, 요 삐뚤삐뚤 하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약간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너무 벗어나는 건 안 좋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리죠? 다 그렸어요. 그러면 선택 버튼을 누르고 요 그림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도형 서식에 여기 도형 속성으로 가서 요 색칠하기에 요 색을 보고, 색은 이제 뭐 내가 색칠하고자 하는 색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 너비를 좀 넓혀주는 거죠. 아까 우리 연습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넓이는 어느 정도까지 해주냐 그러면 요 투명하게 뚫린 부분이 다 커버될 때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투명한 부분이 지금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방지하게. 아까 그림을 잘 그렸으면은 이 폭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다 정리가 됐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이 펜으로 그린 위치가 이렇게 두껍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줄 때 재생을 하게 되면 요렇게 일단 가겠죠. 가는데 삐뚤삐뚤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투명한 부분인데 비춰서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요것도 약간 더 뚱뚱하게 만듭니다. 자, 지금 보기 싫은 것 같지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에서 얘를 뒤로 보냅니다. 뒤로 보내면 아깝게 없어졌죠. 저 뒤로, 그러니까 이 그림 뒤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해보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미리 보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림 뒤에서, 이 지금 지도 그림 뒤에서 아까 그 굵은 선이 움직이는데 지금 뚫려 있는 그 위치로만 보이기 때문에 여기 선에 따라서 깔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는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요 잉크가 요 부분이니까 요거를 애니메이션을 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요런 부분이 사실은 보기가 싫잖아요. 지금 원래 지금 이렇게 하얗게 뚫려 버리면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요 원본 그림이 있겠죠. 요 원본 그림을 다시 한부를 카피해서 요 그림으로 갖고 옵니다. 갖고 오면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지금 자, 잉크로 그린 그림이 있고, 우리 길 그린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뚫려 있는 그림이 있고, 자, 다른 거를 다 꺼보면은, 자, 그림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는, 자, 잉크가 있어요. 그리기로 그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 1은 첫 번째 그림은 여기를 뚫어 놓은 그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그림은 원래 그림이 있는 거죠. 자, 이걸로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그림이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모든 게 다 있는 그림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잉크가 두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뚫려서 보여야 되는 그림이, 그러니까 투명하게 길을 만들어 놓은 그림이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리 보게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거 좀 보이게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세 개가 지금 다 존재하는 슬라이드인데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뚫려 있는 부분에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금 뚫려 있는 부분에 여기 잉크가 없다고 한다면 여기 뚫려 있는 부분에 길이 다 보이는 것이고, 그 위에 잉크를 얹어 놓은 건데 지금은 그림을 다 보이게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으로 가려져 있지만 애니메이션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한 가지 좀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잉크를 제가 안 보이게 해보면 여기 지금 그림이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투명하게 길이 뚫려 있는 그림이 하나 있고, 그 밑바닥에 원본 그림이 지금 겹쳐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보게 되면 이쪽에 약간 그 원래 검정색 선을 투명하게 만들다가 좀 이상하게 잔상이 남은 이런 이제 검은 테두리들이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별도로 조금 더 섬세하게 하려면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이게 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검정색을 투명 색깔로 이제 여기서 지정을 했으면 검정색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파워포인트에서 약간 제 생각에는 오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확대해 보게 되면 깔끔하게 색들이 쫙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시간을 더 투입해서 조금 더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쓰면은 이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 이런 거를 전체로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전체 다 복사해서 새 슬라이드에 그림으로 붙여넣을 때, 아까 저는 그림 서식에서 이렇게 투명한 색 설정으로 해서 이걸 없앴잖아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안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 배경 제거를 가끔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배경 제거 기능을 사용하면 자기가 뭐 인공지능으로 어떤 배경 색깔에 비슷한 것들은 비슷한 어떤 단일한 색깔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비슷한 색깔들을 뭉쳐서 다 없애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남기고 싶은 거는 이쪽이고 없애고 싶은 거는 요 까만 선인데 얘는 거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거꾸로 하면 되죠. 제거할 영역은 요쪽에 까만 점들이고, 그러니까 놔둬야 될 부분은 요 보관할 영역이니까 이쪽이다. 이게 이렇게 쭉 한 번씩 정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쭉 한번 작업을 해봅니다. 보관은 이쪽에 보관하는 거죠. 여기도 보관하는 거고, 여기도 보관할 거고, 그 다음에 제거할 부분은 적당히 이렇게 제거가 됐죠. 그렇게 해서 변경 내용 유지를 하면, 자, 여기도 약간 삐뚤삐뚤하게 보이는데 색깔이 아까 검정색이 많이 남을 때보다는 조금은 이제 많이 나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남겨놓는 작업들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제를 든다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런 그림에서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요 까만색 부분을 하얗게 만들었었잖아요. 투명하게.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배경 제거를 할 때 아까랑 똑같이, 자, 이 부분을 없애야 되니까 제거할 부분으로 이런 부분을 제거해 주는 거라고 일단 표시해 놓고, 보관할 거는 여기를 보관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색상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제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쭉 하면서, 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변경 유지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일색만 추출했을 때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림 3이 원본이니까 이걸 선택해서 카피를 하고 이쪽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요거를 제일 뒤로 보내 보겠습니다. 제일 뒤로 보내면 이게 지금 덮여 있죠. 그래서 1번은 뚫려 있는 그림이고 2번은 뚫려 있지 않은 그림이니까 겹쳐 있으니까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에서 이 잉크 요 부분을 카피해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V를 누르고 얘는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여기 잡아서 아래로 당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다르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요거를 애니메이션 쪽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아까보다 이런 경계선이 좀 이상한 게 좀 덜하죠.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선들이 쭉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인공지능으로 막 색깔들을 찾아내서 그 뭔가 나름대로 여기는 앞에 남길 부분이고 여기는 없앨 부분이고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 색깔을 보면 알겠지만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나중에 나타나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요 경계선들이 깔끔하게 딱 커팅이 되지 않는 느낌이 좀 나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원본 그림을 밑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기 기능으로 그린 잉크 그림을 집어넣고, 그 위에 뭔가 뚫려 있는 그림을 집어넣어서 요게 서로 자기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완성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하고 도형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지도는 이 선들이 좀 일정하게 수평 수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도형만 생각하는 경우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식의 경로가 있으면 여기를 쭉 뭔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하나 그려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그릴 때는 그러니까 선으로 그리지 말고 도형으로 그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형 같은 걸 주고요. 자, 위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똑같은 게 아래로 내려올 거고, 똑같은 두께의 선이 하나를 카피해서 요거를 좀 회전을 시켜 볼게요. 그럼 이쪽에 이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둥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요런 선이 좀 길게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걸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 세 개가 있고, 요거를 이제 나란히 이렇게 쭉 같은 간격으로 배치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선이 들어오고 이렇게 선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곡선이나 이런 도형을 그리면 어렵기 때문에 도형으로 할 수 있으면 최고라는 거예요. 그 갖다 붙일 때 이것도 여기에는 약간 굴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을 그려서 이어지게 하면 되는데, 요 도난 모양의 원을 그릴 때 두께가 이 사각형의 두께하고 같은 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그냥 여기에서 작업해서 막 도형을 병합하고 하면 안 되고요. 원래 이런 구성 요소들은 있는 상태를 그대로 둬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원 같은 거를 추가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적당히 그린 다음에 크기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서 이런 게 가운데 가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릴 때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도형 서식에서 윤곽선은 없는 곳으로 하는 게 좋다 그랬고, 그럼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에 약간 곡선이 돼서 이어지는 부분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얘는 그냥 붙이면 되는 거지만 얘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붙이고, 얘하고 얘는요. 그럼 얘는 이쪽에다 집어넣을 때 이쪽 부분이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를 반을 쪼개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이런 거 하나 카피해서 이쪽에 연결해서 반쪽으로 연결해 놓고,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선택한 다음에 이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하면 되고, 그럼 반만 남겠죠. 그럼 얘하고 얘는 하나로 뭉쳐지면 좋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자, 크기를 좀 더 맞추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럼 요거 두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된 거고, 그러면 요 똑같은 게 그 이쪽으로 컨트롤 G를 눌러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상하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를 좌우 대칭을 해서 이쪽으로 해주면 되죠. 아까 만든 게 사라져 버렸네. 다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시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연결이 된 거고, 자, 요렇게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도 원을 그려서 원도 크기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그 정원이 되게 비율을, 자, 위에 부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 맞춰주고, 그럼 하나가 완성이 된 거고, 그럼 요거 똑같은 거 하나를 또 카피해서 요번에는 요 아래 부분, 요 아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나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요게 작은 거니까 요걸 정확하게 가운데로 딱 맞춰주고, 그러면 처음 거에서 두 번째 거를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뭐 틀리진 않겠지만 윤곽선을 없앤 걸 한 다음에,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다. 도형에서 이거를 빼고, 비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갖다 대면 반쪽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것도 윤곽선을 없애고, 자, 반쯤 딱 잡아주고, 이게 지금 반이 딱 잡아졌죠? 그러면 앞에 거에서 뒤에 부분을 뺀다. 도형 서식에서 병합에서 빼기. 그럼 이제 반만 남습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갖다 대면 그거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카피해서 한 불을 더 만들어서 이쪽으로 갖고 와서 또 뒤집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뒤집어서 붙여줍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떤 제도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틀을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뭔가 좀 약간 안 맞는 듯한 느낌은 나는데 됐다고 치고, 그러면 요렇게 하고, 자, 요거를 전체를 씌워서 또 원본을 나중에 써야 될지 모르니까 요거 그냥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를 씌워서 요거를 도형이니까 전부 다 이제 병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병합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컨트롤 G로 눌러서 그룹화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룹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룹을 해제하고 다시 전체를 씌워서 도형에 들어가 보면 이번에는 이게 통합이 되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가 됐는데 아까 우리가 어떤 걸 연습했었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걸 투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씌운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바꿔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색깔이어서 이걸 뒤로 보내면 앞에 거에서, 그러니까 먼저 거에서 두 번째 거를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서 빼기 하면은 얘는 좀 투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까 그리기를 누르고 이 도형이 눌러졌잖아요. 뭘 그릴 건지 우리가 이제 정해 놓고 여기서 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서 흘러가게. 자, 그림을 그립니다. 삐뚤삐뚤한 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버튼 누르고 요 그림을 클릭하고 도형 서식에서 얘의 굵기를 일단은 빈 공간을 다 채울 수 있게, 지금 제가 계속 크게 하고 있죠. 지금 아직도 여기 빈 공간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 이런 부분이 겹쳐도 괜찮아요. 그냥 무조건 크게 하면 됩니다. 자,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에 가서 이거를 재생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순서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잉크가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잉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얘를 도형 서식에서 뒤로 보냅니다. 뒤로 보내면 지금 투명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했기 때문에 색깔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여기는 지금 어떤 색깔을 넣었지만 여기는 지금 투명색이 아니고 요 색깔을 아예 요 빨간색 배경을 이것도 하얀색으로 바꾸면, 투명하고 하얀은 다 같은 거니까 하얀색으로 바꾸면 이제 뒤에 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할 때는 요렇게 선이 딱 모양에 맞게끔 간 걸로 보이죠. 아까 한 것보다는 이쪽에 선들이 그 경계선이 뚜렷하게 잘 커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선도 뭐 색깔을 뭐 물색깔 같은 걸로 좀 파란색 계통으로 바꾸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요령으로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선들을 연결시켜서 부분별로 애니메이션을 따로따로 줘서 그게 연속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리기를 하면 그리는 순서가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선을 그리고 그 선이 필요한 부분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그 투명한 부분을 위로 올려서 그 잉크로 만든 부분이 뒤에서 쭉 이렇게 비쳐나가게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있고, 가급적이면 이런 걸 그릴 때는 선을 그리는 것보다 아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형으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정교하고 이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한번 활용해 보면 좀 재밌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